안녕하세요. 저는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정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된 이유는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그런 거두절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 목차 보이시죠? 제가 오늘 다룰 목차는 이제 첫 번째 회사 소개, 그리고 직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실제로 본인께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채용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구직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Q&A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를 소개하는 이제 글인데요. 이제 그 간단한 숫자들로 저희 엠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엠코 테크놀로지의 경우 1968년에 이제 안암 산업을 이제 전신으로 하고 있는 그런 외국계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안암 산업이 국내 기업이었는데 왜 지금은 외국계 회사가 되었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께서 꽤 있으시는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매출액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엠코 월드와이드로 보았을 때 지금 그 미화 달러로 5.1 빌리언 달러를 이제 달러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 한화로 따지면은 약 5.7조 원에서 5.8조 원이 정도 되는 그런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명의 근로자께서 저희 엠코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에는 그 1100만 스퀘어 피트라는 이제 저희가 매니팩처링 그 캐패시티를 갖추고 있는데 이걸 평수로 따지면은 30만 평에서 31만 평 정도의 그런 제조 캐패시티를 저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11개국에 현재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 그 실제로 반도체 후공정, 저희가 만드는 패키지들이 어느 시장에서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 이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자주 사용을 하시는 뭐 스마트폰 이런 커뮤니케이션에도 들어가고, 뭐 최근에 자율주행차 굉장히 좀 각광이 받고 있죠. 그래서 오토모티브에도 들어가고, 이런 공업용, 산업용 이런 기계 장비들이나 이런 곳에도 들어가고요.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컴퓨터,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뭐 AI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컨슈머라고 해가지고 뭐 실제로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워치나 이런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이어폰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도 다 이제 저희가 패키징한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1968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암 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계로 바뀌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968년에 지금 현재는 돌아가신 명예회장님, 고 김양수 명예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안암 산업을 설립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반도체 산업을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반도체를 이제 직접 만들더라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지들을 이제 사갈 수 있는 고객층이 국내에는 없었어요. 국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고객들은 다 외국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명예회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교수직을 하시던 지금 현재 회장님 제임스 킴 회장님과 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안암 산업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는 엠코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셔서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세일즈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IMF가 오게 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안암 산업에서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던 사업들을 일부 정리를 하고, 이제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 계셨던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 인수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국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저희는 그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에 상장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는 그 미국 아리조나주에 위치한 템피라는 곳에 지금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턴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웨이퍼를 받아서 그것들을 소잉을 하고 다이싱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패키지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최종 고객들에게 출하하는 드랍십 업무까지 전부 다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분께서 지금 아남산업을 설립하신 고 김양수 명예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의 경영 철학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제조업으로서 뭐 고객과의 납기를 지킨다거나 뭐 이런 품질을 지킨다거나 이러한 신의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들께도 이제 내부 고객들이라고 하면 회사의 직원분들이시죠. 직원분들과도 이제 신의를 지키는 이러한 경영 철학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을 해오시는 분입니다. 저희 그 엠코라는 회사는 지금 올해로 53년째 지금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정말 수백 개의 비즈니스가 뭐 사업체들이 뭐 새로 신규 설립이 되고 많이 이렇게 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53년 동안 한 가지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경영에 대한 뭐 위기 대처 능력이나 이런 서바이빙 스킬들이 굉장히 되게 발전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제 세계 지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1개국에 진출을 해 있는데 그 기점들을 이제 지도에 표시한 것들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뭐 여러 영업 사무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쪽에 각종 이제 팩토리 사업장들, 뭐 영업소들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도 이제 세일즈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최근에 그 인수한 포르투갈의 나니움이라는 회사까지 전 세계에 지금 곳곳에 퍼져 있죠. 실제로 사실 이런 많은 사업장들, 이러한 많은 사이트들 중에서 본사만큼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에 위치한 송도 K5 R&D 센터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이런 기술의 집약체는 사실 지금 송도에 위치한 K5 R&D 센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송도 사업장이 그 엠코 월드와이드로 봤을 때 유일한 R&D 센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송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술연구소장님께서 엠코 월드와이드 R&D 수장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기술력들은 다 저희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반도체 시장의 이제 흐름도인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맨 우측에 있는 게 최종 고객들,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뭐 저기 A사나 S사가 될 텐데 이러한 그 회사에서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할 때 안에 들어갈 패키지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팹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제로 웨이퍼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서 웨이퍼를 매뉴팩처링을 하죠. 그렇게 완성된 웨이퍼들이 저희 오사트 후공정 업계로 오게 되는데 그럼 후공정 업계에서 무엇을 하느냐? 후공정 업계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받은 웨이퍼들을 소잉을 하고 뭐 다이싱을 하고 뭐 어떠한 서브스트레이트를 써서 패키징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로 패키징을 한 다음에 전자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 완성된 패키지가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테스트된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뭐 최종 고객이나 아니면은 그 애초에 이제 원청 쪽으로 이제 다시 출하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을 오사트라고 하고요. 뭐 아웃소스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그 반도체가 아까 이 표에서 보시면은 사실 이 이후로는 여기는 후공정이고 그 전을 이제 다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통틀어서 전공정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전공정이 반도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시는 공정일 거예요. 근데 이제 후공정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뭐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면서 이 기술적으로 더 미세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이제 금전적으로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만큼 저기 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되게
그 개발되어 있는 전공정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패키징 시장, 후공정 시장을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더 효율성을 제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 뉴스 보시다시피 그 후공정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여러 회사들이 후공정에도 추가적으로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공정 업체가 굉장히 좀 그 미래의 전망이 아주 밝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엠코 테크놀로지가 다른 후공정 업체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차별화된 장점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술력입니다. 테크놀로지 이제 기술력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 반도체 후공정 사업을 53년 동안 이제 수행을 해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뭐 명예 회장님의 이런 경영 철학도 있겠지만 그 철학과 더불어서 기술력이 받침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그 비즈니스는 굉장히 좀 냉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3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사시면은 이게 그 스마트폰이 제대로 구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품질 이슈들인데, 그런 면에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자동차 시장, 오토모티브 시장에서는 사실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자율주행차,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이제 무인으로 이제 가는 첨단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 반도체 패키지들이 뭐 그 레이저를 쏴가지고 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하거나 속도를 계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불량품이 있으면은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러한 사실 반도체 그 저기 오토모티브 시장에서는 품질이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40년 동안 이제 오토모티브 관련 패키지들을 제공을 해오면서 업계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그 퀄리티를 중요하는 이런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와 더불어서 기업 문화가 굉장히 좀 잘 정착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약 11개국에 진출을 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각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사업장이 있다는 장점은 그 고객들에게 물건을 뭐 출하할 때나 아니면 받을 때나 이런 물류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력, 뭐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까지 모든 이런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엠코만의 가장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2020년에 그 엠코 테크놀로지의 비즈니스 포션을 나타낸 분포도인데요. 가장 높은 39%는 여러분들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슈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블루투스 뭐 이어폰이나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디맨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비즈니스 포션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모티브나 그리고 산업용 그런 반도체 패키지들, 그런 것들이 지금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AI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같은 이런 컴퓨팅 관련 반도체 패키지들이 저희 비즈니스의 약 1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저희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에 위치한 사업장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맨 왼쪽에 보시고 계시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K4 사업장은 축구장이 약 60개 정도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런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여기는 실제로 저기 회사 외곽으로 한 바퀴 돌면은 한 40-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만큼 아주 거대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제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이제 송도 K5 R&D 센터인데요. 여기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 세계적인 R&D의 이제 헤드쿼터인 만큼 굉장히 어드밴스된 패키지들을 다 취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맨 우측으로 보시는 K3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뭐 K5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테스트 이제 펑션이 있긴 한데, 이러한 그 패키지 어셈블리된 패키지들을
실제로 K3 사업장에 가지고 와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양품을 이제 고객들에게 출하하는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게 저희가 그 구직자분들께 가장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슬라이드인데요. 취업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지금 채용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거의 연중무휴로 지금 채용 공고를 되게 자주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실제로 저희가 그 2018년에는 이제 인원 그 직원분들께서 4,700명 정도 계셨고 매출은 1.6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매출은 0.1조 원 늘었지만 인원은 점점 늘어갔죠. 근데 2020년에 갑자기 매출이 1조 원이 더 이제 추가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물량이 어그레시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이제 인원을 많이 뽑는 거고, 사실 이거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해명을 드리고 싶어도 뭐 이런 채용 공고에 이런 구구절절한 것들을 다 적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좀 사실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해명을 할 수,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약 뭐 2년 사이에 거의 저기 800명 정도가 늘었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 회사 사원분들께서 몇 명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6,88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반올림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매출이 2020년에 2.7조 원이었고 저희가 뭐 요거는 그 저희 에스티메이션이어서 저희 예상치이자 저희 목표치여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2021년 매출은 저희가 3조를 넘어설 것을 뭐 예상을 하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성장을 할 회사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서 물량이 느는 만큼 저희가 인원을 채용을 많이 했던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지원을 하셔서 동반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직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술직, 경영지원직, 전문직, 그리고 제조 기타직으로 총 4개로 나뉘는데요. 이제 연구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기술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런 엔지니어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뭐 공장 자동화하는 엔지니어 분들이시나 이런 실제로 이퀴먼트를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시는 장비 기술 엔지니어 분들도 계십니다.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실제로 있는 인사나 뭐 총무나 그리고 뭐 PCS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고객 만족 부문인데 이런 분들이 경영지원직 군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제조장비직, 메인터넌스 분들이나 뭐 자동화, 이런 장비 기술, 뭐 시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는 전문직 직군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제조직 업무를 하시는 오퍼레이터 이런 분들을 포함한 뭐 클럽 분들이라던가 그리고 교육을 담당을 하시는 인스트럭터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포함된 제조기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조기타직과 더불어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상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기술직이나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때 좀 니드가 있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연구기술직 엔지니어 같은 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그 뭐 새로운 고객과 비즈니스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를 하게 돼서 그 뉴 프로덕트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니드가 있을 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앞으로도 뭐 연구기술직이나 경영지원직 분들에 대한 채용이 좀 많을 예정입니다. 네,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엔지니어 분들은 총 3가지의 그 업무에 따라서 3분류로 좀 분리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어셈블리 엔지니어, 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있죠. 이분들께서 하시는 업무는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시면서 사이클 타임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그 뭐 제품에 대한 일들을 향상을 시킬 수 있을지, 수요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아니면은 고객분들께서 이런 기술적으로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는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직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어셈블리가 완성된 제품들을 이런 정기적인 그 신호를 주셔서 이 패키지가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이런 것들을 검수를 하시고 이런 반도체 그 패키지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뭐 완성된 패키지들이 뭐 몇 도씨에서 견디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도 다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퀄리티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품질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고객 응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그런 엔지니어 분들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 릴라이어빌리티 같은 것들을 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모든 엔지니어 분들께서 고객들과 사실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어셈블리 쪽에서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 중요합니다. 사실 영어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비즈니스 레벨의 영어는 전부 다 구사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네, 근무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K5 R&D 센터의 로비입니다. 로비가 있고 이런 식당들, 편의점들이 있는데 K5 R&D 센터 같은 경우 이제 그 건물이 맥시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라고 하죠. 그런 인원들이 총 3,000명에서 3,500명이에요. 근데 그 현재로서는 지금 약 2,000명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저희가 실제로 더 채용을 해야지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송도 R&D 센터를 설립을 할 때 저희가 원했던 건물의 그런 활용을 100%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당이나 편의점 위치들이 원래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 마스터 플랜 상으로 따르면은 다 각기 다른 곳에 있고, 뭐 물론 지금은 좀 이렇게 작게 운영을 하지만 더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편의점은 이미 위치를 옮겼습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들어오시면은 다 이제 원래의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저희 회사 안에 각 사업장마다 새마을금고가 지금 입점을 해 있고요. 뭐 이런 모유수유실 그리고 이런 마사지 기계들 같은 것도 다 구비를 해놓고 헬스장도 저희가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여기도 지금 다 임시로 만들어 놓은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 그 송도 사업장이 인천 송도 앞바다에 있어요. 송도 앞바다에 있는데 그 바다를 보면서 그 러닝머신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는 송도 사업장에 위치한 이제 북카페인데요. 북카페에 여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다 기증을 받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대여해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비를 해놓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는 그 사원분들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간단히 커피를 마시거나 뭐 같은 동료분들이랑 뭐 대화를 나눈다거나 할 때 자주 애용을 하시는 곳입니다. 네, 요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닫혀 있긴 한데 언젠간 코로나가 다 이제 끝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도 쪽에 이제 동호회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뭐 탁구장들도 있고 각 동호회마다 뭐 이렇게 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송도 사업장에는 이제 카페베네가 입점을 해 있는데요. 아메리카노를 약 1,500원에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북카페에는 그 커피 머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료로 원하시면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장마다 어린이집이 있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뭐 K3 사업장이나 이제 K4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조직 근무하시는 분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진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왼쪽 상하단에 있는 그림과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 K4 사업장에 위치한 그런 편의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하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송도에 위치한 편의점인데요. 지금은 위치를 바꿨죠. 네, 그리고 저희 볼링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송도에 그 락볼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 치신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뭐 서예 동호회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그 레고 블록 조립 동호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송도 사업장에 지금은 좀 안 오시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점심시간마다 크로스핏 강사분이 오세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좀 거르시더라도 건강을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8월에서 9월쯤 사이에 날씨가 선선해질 때쯤에 오프데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들께서 그 업무가 끝나면은 퇴근하시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3, 3, 5 이렇게 모여서 이런 맥주나 뭐 이런 주전부리 같은 것들을 다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이벤트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직장인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스트레스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3, 3, 5 모여서 이렇게 회포를 조그맣게 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곧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매년 5월마다 이런 그림 축제 수상 같은 거를, 그런 경연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 입상을 하시는 분들의 그림은, 아이들의 그림은 저희가 실제로 회사 달력을 제작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채용 전형에 대해서 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전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면접은 지금 비대면으로, 네, 화상 면접으로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처음에 서류 접수를 해주시면 서류 전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저희가 뭐 AI 인적성 검사나 그 MMPI 인성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1차, 2차는 최종 면접입니다. 참고로 화상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유동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화상 면접으로 이렇게 직접 모시고 대면 면접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1차 면접은 아마 대부분 그 화상 면접으로 보실 테지만 2차는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좀 미리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채용 검진을 받고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는 그런 전형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류 전형은 이제 저희가 그 지원서를 받을 때 그 자기소개서에 그 들어가는 질문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과 그리고 이 밑에서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실제로 그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엠코의 인재상과 얼마나 잘 맞으시는 분들인지, 뭐 저희 실제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은 같이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같이 코워크를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본인이 학습한 전공에 대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저기 많은 이공계열 그런 엔지니어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지원서 작성하시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공감하시겠지만,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습하는 거는 전공정 위주입니다. 그래서 후공정에 대해서는 다루더라도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루고 바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엔지니어 분들께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면은 후공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시면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공계열 그런 기초 지식들이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이공계열 그런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공 과목이 무엇인지, 무엇을 느끼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쭤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에게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뭐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지적으로 얼마나 호기심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극복했던 문제나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뭐 타개를 하셨는지,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자분의 위기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사실 업무를 하시면서 뭐 이런 엔지니어 업무도 그렇고 저와 같은 인사 같은 업무도 그렇고, 실제로 그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당장 저에게 당면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얼마나 이런 그 해결책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업무적으로 아니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뭐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평소에도 본인이 잘 세워놓으셨는지, 얼마나 포부가 있으신 분들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류 전형 시 주의사항은 실제로 저희가 원래는 실제로 지원자분들을 모시고 면접을 볼 때는 사진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직접 오시면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 코로나여서 비대면으로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만큼 이런 본인 확인의 이런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현재는 일시적으로 사진을 제출받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끝나면은 사진은 다시 제출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모든 이런 전형 안내나 면접 이런 안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자분의 뭐 핸드폰 또는 그 이메일 주소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인께서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에는 전달을 못 받으시는 이런 전형 결과나 면접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없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시기 전에 본인께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번호가 다시 맞는지, 본인의 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뭐 비단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 지원하실 때 좀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본인이 지원하실 회사의 이름은 좀 알맞게 쓰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코라고 할 때 I를 쓰고 있는데 어이로 써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것들 첨부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라거나 아니면은 성적증명서 같은 것들을 첨부하실 때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파일을 확인하셨을 때 정보들이 누락이 되진 않았는지, 아니면 또는 파일 자체가 깨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뭐 인크루트나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곳에 확인하셔서 이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채용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역량 검사는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미 뭐 이런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검색 엔진, 심지어 그 인크루트 유튜브 채널에도 그 AI 역량 검사에 대한 뭐 팁과 이런 것들이 다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정보를 습득을 하셔서 잘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AI 역량 검사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역량을 검사하는 거긴 하지만 면접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용 담당자들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AI 역량 검사 응시하셨던 내용을 다 들어봅니다. 다 들어보고 뭐 이런 AI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컴퓨터와 얘기를 한다고 이런 불을 다 꺼놓고 면접을 AI 역량 검사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비대면으로 화상 면접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화상 면접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 그 합격자 페이지에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 페이지에 정보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행아웃 미츠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차 면접은 당연히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보고요. 2차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최종 면접인데 경우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볼 때도 있고 실제로 지원자분들을 회사에 모셔서 볼 때도 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화상 면접 시 주의사항은 이런 그 가이드라인, 저희가 안내드리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카메라나 오디오 상태를 미리 좀 점검을 하시고, 뭐 창문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화면이 역광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환경을 좀 미리 체크하시고 네, 응시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대부분 면접 보시는 분들께서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데 정말 갑자기 본인도 예기치 못하게 노트북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스마트폰이 갑자기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 추가의 그런 기계들을 세팅을 해놓는 거를 저는 좀 굉장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상 면접을 지금 1년 좀 넘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기 아파트 화재 알림이 울린다거나 뭐 옆방에 있는 강아지가 갑자기 짖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같이 면접 보시는 면접자 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잠깐의 그런 그 디스터번스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용인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바로 당연히 시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은 저희 그 면접관 분들께서 다 수용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면접을 이어나가신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 지원자분들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6월부터 지속적인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채용을 많이 하느냐, 뭐 저기 실제로 신입사원분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해서 뭐 업무적으로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가 만족이 안 되거나 본인이 뭐 업무 안 맞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퇴사율이 좀 높은 건 아닐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매출이 1조 원이 이제 추가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물량들이나 이런 채용에 대한 요구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매출을 이런 충당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그 매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많이 했던 거지, 실제로 뭐 퇴사하시는 분들은 있으시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재지원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연히 불이익은 없지만 저희가 보는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원하셨던 분께서 뭐 면접에서 떨어지셨거나 뭐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셨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확인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떨어졌을 때 비해서 지금은 어떤 점이 개선이 되셨는지, 어떤 점이 본인이 더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보이시는 분들을 저희가 사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지원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무엇이 더 개선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한다는 점 다 말씀 좀 드리고요. 21년 채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조직 그리고 전문직, 뭐 제조장비직, 메인터넌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지니어 분들이나 이런 경영지원직 분들은 회사의 니즈에 따라서 수시 채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인크루트나 자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이런 그 채용 포털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 하셔서 저희 회사를 즐겨찾기를 하시면은 저희 회사가 채용 공고를 올릴 때마다 본인께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알람을 주기적으로 이제 보시고 계셨다가 이제 본인께 맞는 그런 직무에 대한 공고가 올라왔을 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직무 이동 및 해외 파견의 기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CDP라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적성에 더 잘 맞는, 본인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무에 CDP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그 CDP를 다 지원한다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요. 해외 파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저희 엠코 월드와이드 사이트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미흡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가 그 엠코 월드와이드로 보았을 때 매뉴팩처링 헤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그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부사장님께서 그 월드와이드 매뉴팩처링 헤드 직무를 맡고 계신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다, 새로운 공정을 뭐 개발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것들을 해외 사이트에다가 기술 전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엔지니어 분들을 파견을 보낸다거나 제조장비직 분들을 파견 보낸다거나 뭐 제조직 사원분들을 파견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파견이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파견을 가시려면 그만큼 본인이 종사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고 그만큼 지식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으신 후에는 뭐 직무 이동이나 해외 파견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영어는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계 유수의 그런 반도체 회사들, 전자 회사들, 그런 고객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입사를 하셔서 본인이 승진을 준비하시거나 뭐 이런 고과 점수 같은 것에도 이런 외국어 능력이 다 평가가 됩니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코 코리아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거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채용 담당자로서 이런 외국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좀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최근 몇 년 전에도 기사가 있었지만 이런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서 철수를 한다거나 이러한 뉴스들이 좀 있었었는데, 사실 외국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외국어 능력이고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본사를 외국에 둔 이런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영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철수를 하면 그만입니다. 철수를 하면 그만인데, 저희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같은 경우 어떠한 점이 차별화가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엠코 월드와이드로 보았을 때 기술의 집약체는 저희 한국에 있는 송도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철수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현저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보장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의 평균 근속 연수도 뭐 직군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제조직 같은 분들 같은 경우도 뭐 13년에서 15년 정도의 평균 근속 기간을 보여주시는 만큼 재직하시기에 상당히 좀 괜찮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FAQ도 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채용에 대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채용이라고 이제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채널이 하나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이 채널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 채용 담당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에 대한 회사 소개를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인크루트 담당자분들과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정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